의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뇌사 상태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이미 펜을 들고 있었다. 바닷가 끝자락에 있는 요양병원. 사람보다 파도 소리가 더 자주 드나드는 곳.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사라졌다. 서은서는 그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몸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기계가 대신 숨을 불어넣고 있었지만 그 숨에는 체온이 없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다. 회복 가능성은 없고 기적을 기대할 단계도 이미 지났다는 이야기. 말투는 친절했지만 내용은 단호했다. 남편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슬픔이라기보다는 오래 끌던 일을 마무리하는 얼굴.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는 잠깐도 망설이지 않았다. 사인을 하는 손이 너무 안정적이어서 오히려 이상해 보일 정도였다. 그 순간 서은서의 의식은 어둠 속에서 깨어 있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눈꺼풀조차 열 수 없었지만 귀는 모든 걸 듣고 있었다. 남편의 숨소리, 의사의 펜소리, 그리고 뇌사라는 단어. 그 말이 자신의 인생을 한 줄로 정리해버렸다는 것도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 준혁은 서류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침대 쪽을 보지 않았다. 아내의 얼굴을 확인할 필요조차 없다는 듯이 간병인은 따로 안 붙이셔도 됩니다. 간호사의 말에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이제 이 여자는 가족도 보호자도 없는 존재가 된다. 무연자 병실. 가끔은 이름보다 먼저 그 단어로 불리는 사람들. 준혁은 병실 문 앞에서 아주 잠깐 멈췄다. 혹시라도 뒤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확인이라도 하듯이. 아무 일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안심한 얼굴로 문을 닫았다. 마이너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저장된 이름 수아. 응, 이제 끝났어. 목소리에는 무게가 없었다. 마치 병원이 아니라 은행 업무를 끝낸 사람처럼. 전화 너머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힘들었죠? 빨리 와요. 저녁 준비해놨어요. 준혁은 작게 웃었다. 응, 고마워. 그 말 한마디로 결혼은 장례처럼 정리되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는 로비로 걸어나갔다. 병원 입구를 지나면서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볼 이유가 없었다. 이제 그 병실에는 끝난 과거만 남아있으니까.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의 어깨는 가벼워 보였다. 5년간의 결혼 생활, 2년간의 갈등, 그리고 3개월간의 병간호. 모든 것이 오늘 하나의 서명으로 정리되었다. 차 안에서 그는 백미러를 통해 병원 건물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4층 끝방. 창문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미안해, 은서야.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없었다. 그저 해야 할 것 같아서 던진 말.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납득시키기 위한 대사였다. 시동을 걸고 병원을 빠져나가는 차.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도시 쪽으로 향했다. 마이너스. 병실에는 다시 기계음만 남았다. 삐삐. 그 소리 사이에서 서은서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누군가 일부러 보지 않으면 절대 알아차릴 수 없는 움직임. 눈꺼풀 아래에서 의식이 몸을 두드리고 있었다. 살아있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서은서는 눈을 뜨지 못했다. 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하지만 확실히 알고 있었다. 남편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믿음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될 거라는 예감까지. 마이너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었다. 406호 환자 체크.
그녀는 기계적으로 차트를 확인했다. 혈압, 심박수, 산소 포화도 모두 정상 범위. 아니, 정확히는 유지되는 수준. 간호사는 서은서의 얼굴을 잠깐 내려다봤다. 창백한 피부, 움직임 없는 눈꺼풀, 기계에 의존하는 호흡. 보호자도 안 오시네.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침대 시트를 정리했다. 이 병실은 이제 최소한의 관리만 받게 될 것이다.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된 환자들은 보통 그렇게 된다. 간호사가 나가려는 순간이었다. 서은서의 눈꺼풀이 아주 살짝 떨렸다. 하지만 간호사는 그걸 보지 못했다. 이미 문을 닫고 나가는 중이었으니까. 마이너스. 밤 10시. 병원은 고요했다. 복도의 형광등 절반이 꺼지고 간호사들의 발걸음도 뜸해졌다. 406호 병실에서는 여전히 기계음만 울리고 있었다. 삐삐. 서은서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눈을 뜨고 싶어도 뜰 수 없고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의식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들렸다. 이제 끝났어. 그 말에는 해방감이 담겨 있었다. 슬픔이 아니라 자유. 아내가 죽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풀려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목소리. 서은서는 기억하기 시작했다. 사고가 나기 전날 밤의 일을. 준혁이 늦게 들어온 날. 옷에서 나던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그녀가 물었을 때 돌아온 차가운 대답. 신경 쓰지 마. 그때 이미 알았어야 했다. 그가 자신에게서 떠나고 있다는 걸.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다. 차트를 확인하고 기계 수치를 점검했다. 상태 변화 없음. 예상대로네요. 그는 간호사에게 지시했다. 이 환자는 이제 말기 관리 프로토콜로 전환합니다. 적극적 치료는 중단하고 기본 생명 유지만 하세요. 보호자 연락은요? 필요 없어요. 이미 동의서에 사인했으니까. 의사가 나가고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서은서는 모든 걸 듣고 있었다. 말기 관리, 적극적 치료 중단, 필요 없다는 말들. 자신이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바닷가 요양병원 가장 외진 병실에서 서은서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버려진 아내가 아니라 모든 걸 보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언젠가 이 눈을 뜰 수 있다면 진실을 밝혀낼 거라고 다짐했다. 남편이 숨긴 충격의 진실을. 그리고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그날 밤의 진실을. 마이너스. 병실 창문 너머로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다.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 마치 서은서의 의식처럼. 갇혀있지만 살아있는, 보이지 않지만 깨어있는 존재.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병실 문이 닫힌 뒤에도 기계음은 멈추지 않았다. 삐삐. 그 소리는 살아있다는 증거라기보다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표시처럼 들렸다. 서은서는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다. 파도 부딪히는 소리, 복도 끝에서 울리는 카트 바퀴, 그리고 멀어지는 남편의 발걸음까지. 몸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다. 숨을 쉬고 싶다는 생각조차 허락되지 않는 상태. 의식만이 갇힌 채 남아 있었다. 마이너스. 그날 밤 병동에 새로운 간호사가 들어왔다. 이름은 윤지혜. 야간 근무 첫날이었다. 406호부터 체크하세요. 무연자 병실이니까 간단히만 하면 돼요. 선배 간호사가 던진 말은 무심했다. 이 병원에서 무연자 병실은 그런 곳이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공간. 지혜는 차트를 집어들고 복도를 걸었다. 형광등 절반이 꺼진 복도는 을씨년스러웠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는 이미 익숙했다. 그런데 무연자 병실 앞에만 서면 이상하게도 공기가 눌린 듯 무거워졌다. 차트에는 간단한 설명만 적혀 있었다. 뇌사 판정, 보호자 동의 완료, 적극적 치료 중단.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다. 늘 보던 풍경이어야 했다. 하지만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멈춰섰다.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다. 죽은 사람의 방은 대개 너무 조용했다. 그런데 이 병실은 조용한데도 깨어 있는 것 같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혜는 침대 곁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환자의 얼굴을 살폈다. 창백했지만 완전히 비어 보이지는 않았다. 혈압계를 감고 수치를 확인했다. 정상 범위. 심박수도 안정적이었다. 기계가 숨을 불어넣고 있었지만 그 숨결에는 묘하게도 리듬이 있었다. 지혜는 펠라이트를 꺼내 환자의 눈꺼풀을 살짝 들어 올렸다. 동공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때였다. 눈꺼풀 아래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이 지나갔다. 지혜는 숨을 삼켰다. 착각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또렷한 움직임이었다. 손전등을 다시 켜서 동공을 비췄다. 빛이 닿자 눈동자가 느리게 반응했다. 말도 안 돼. 차트에는 분명 동공 반응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눈앞의 여자는 그 기록을 전부 부정하고 있었다. 지혜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에는 더 강한 빛으로. 동공이 분명히 수축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건 뇌사 상태가 아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혜는 급히 복도로 나가 당직 의사를 불렀다. 선생님, 406호 환자 좀 봐주세요. 동공 반응이 있어요. 당직 의사는 피곤한 얼굴로 병실에 들어왔다. 차트를 훑어보고는 무심하게 말했다. 뇌사 판정 이미 났어요. 보호자 서명도 끝났고, 하지만 동공이 반응했어요. 직접 확인하셨으면. 의사는 손전등으로 대충 환자의 눈을 비추고는 고개를 저었다. 착시일 겁니다. 뇌사 환자도 가끔 반사 반응은 나타날 수 있어요. 반사 반응치고는 너무 명확했어요. 이제 와서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절차는 이미 끝났어요. 그 말은 의학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절차의 언어처럼 들렸다. 의사는 차트를 덮고 병실을 나갔다. 지혜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의사가 나가고 병실에는 다시 둘만 남았다. 지혜는 침대 옆에 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들리세요? 대답은 없었다. 당연했다. 뇌사 환자가 말을 할 리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 서은서의 눈꼬리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한 방울. 아주 분명한 흔적. 지혜의 손이 떨렸다. 뇌사 상태의 환자는 울 수 없었다. 그건 간호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상식이었다. 눈물은 감정의 산물이고 감정은 의식의 증거였다. 뇌가 죽었다면 눈물을 흘릴 수 없었다. 지혜는 재빨리 티슈로 눈물을 닦아냈다. 그리고 환자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손은 차가웠지만 완전히 죽은 손은 아니었다. 미세하게나마 체온이 남아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지혜는 처음으로 이 환자가 단순히 버려진 게 아니라 지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차트를 다시 넘기던 중 종이 사이에서 낡은 명함 하나가 떨어졌다. 병원 로고도 환자 정보도 아닌 이름. 대표이사 서은서. 밑에는 회사명이 적혀 있었다. 제이스 인터내셔널. 들어본 적 있는 중견기업이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무연자 병실의 여자, 뇌사 판정된 환자, 보호자조차 찾아오지 않는 사람. 그 여자가 회사 대표라니. 지혜는 명함을 다시 차트 사이에 끼워 넣었다. 손이 떨렸다. 대표이사가 이런 병실에 있을 리 없었다. 가족도 변호사도 회사 사람도 누군가는 있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 남편이라는 사람 한 명이 서류에 사인하고 떠났을 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혜는 병실 창문으로 다가갔다. 바깥은 어두웠다. 파도 소리만 끝없이 들려왔다. 이 병원은 바다와 너무 가까워서 가끔은 파도가 병원을 삼킬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녀는 다시 침대 쪽을 돌아봤다. 서은서는 여전히 누워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혜는 알고 있었다. 이 여자는 죽지 않았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을. 지혜는 병실 문을 다시 닫았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았다. 이 병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의료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이라는 걸.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복도를 걸으며 지혜는 생각했다. 만약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여자는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서류상으로는 뇌사, 의학적으로는 무의미한 생명 연장, 윤리적으로는 존엄사.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절차에 맞았다. 하지만 그 모든 절차가 거짓 위에 세워져 있다면? 지혜는 간호사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리고 제이스 인터내셔널을 검색했다. 화면에 떠오른 기사 제목. 제이스 인터내셔널 대표 서은서, 교통사고로 중퇴. 남편 박준혁, 경영권 승계 가능성 제기. 지혜는 화면을 응시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바닷가 요양병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병실에서 절대 묻혀서는 안 될 사람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더 진실을 알게 되었다. 서은서는 혼자가 아니었다. 준혁은 바닷가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홀짝이며 휴대폰을 연속으로 확인했다. 메시지는 한 통, 또 한 통. 모두 같은 이름 수아. 화면에 떠오른 사진 속에서 그는 웃고 있었다. 수아와 함께 찍은 사진. 배경은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아내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찍은 것이었다. 준혁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이제 다 끝났군. 그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다. 하지만 정작 얼굴에는 흔적도 없었다. 완벽하게 계획을 마쳤다는 안도감이 그의 몸을 감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커피를 마저 마시고 준혁은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기 전 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두툼한 봉투였다. 겉면에는 보험사 로고가 찍혀 있었다. 생명보험금 청구 서류. 준혁은 서류를 펼쳐 내용을 확인했다. 피보험자 서은서. 보험금 액수 30억. 3년 전 아내가 회사를 키우면서 준혁에게 권유했던 보험이었다. 만약을 대비해서라는 말과 함께. 그때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준혁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뇌사 판정 후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야 의심받지 않는다. 조급하게 굴 필요 없어. 그는 중얼거리며 서류를 조수석에 던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집으로 가는 길, 준혁은 아내의 회사 앞을 지나쳤다. 제이스 인터내셔널. 12층 건물. 서은서가 10년간 일궈낸 회사였다. 처음에는 작은 무역회사였지만 지금은 연 매출 200억을 넘기는 중견기업이 되어 있었다. 준혁은 명목상 이 회사의 부사장이었다. 하지만 실질적 권한은 전혀 없었다.
서은서는 결혼 초기부터 분명히 선을 그었다. 회사 일은 내가 할게. 당신은 당신 일이나 해. 그 말은 신뢰가 아니라 배제였다. 준혁은 회사 건물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아내가 사라지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된다. 법적으로 서은서의 배우자인 자신이 최우선 상속자였으니까. 마이너스. 저녁 8시 준혁은 고급 아파트에 도착했다. 여기는 그가 아내 몰래 빌린 오피스텔이었다. 정확히는 수아 명의로 계약한 곳.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다. 수아가 앞치마를 두른 채 미소 지으며 나타났다. 왔어요? 저녁 준비 다 됐어요. 그녀는 준혁의 재킷을 받아주며 자연스럽게 볼에 입 맞췄다. 준혁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와인 2잔이 준비되어 있었다.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수아가 와인을 따르며 물었다. 응, 오늘로 다 정리됐거든. 병원? 응.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수아는 잠시 준혁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뭐가? 그 사람. 진짜 깨어나지 않을까요? 준혁은 웃었다. 걱정 같은 건 없는 웃음이었다. 의사가 직접 확인했어. 뇌사야. 절대 깨어나지 않아. 그래도 수아야.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린 이제 새 출발이야. 그 여자는 이미 끝났어. 법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마이너스. 그날 밤 준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수아는 옆에서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준혁은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함을 열었다. 오늘 오후 받은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발신자 알 수 없음. 오늘 밤 생각보다 빠르게 끝나겠네. 준혁은 순간 손에 힘이 풀리며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었다. 번호도 저장되지 않은 임의의 번호였다. 하지만 그 문장이 묘하게 신경 쓰였다. 끝나겠네라는 표현. 무엇이 끝난다는 건가? 준혁은 메시지를 삭제하려다가 멈췄다. 그리고 다시 읽었다. 생각보다 빠르게 끝나겠네. 혹시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병원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의사가 직접 확인했고 서류에도 사인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였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에 무언가 불안이 스며들었다. 마이너스. 새벽 2시 준혁은 잠에서 깼다.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꿈을 꾼 것 같았지만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평온한 밤이었다. 하지만 준혁의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설마 그녀가...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뇌사 판정을 받은 사람이 깨어날 리 없었다. 그런데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회사로 출근했다. 제이스 인터내셔널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준혁은 가볍게 손을 흔들며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책상에 앉자마자 비서가 들어왔다. 부사장님,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이사 부재 중 임시 체제에 대한 회의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일정 잡아줘. 비서가 나가고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시작이었다. 아내가 없는 회사,
자신이 운영하게 될 회사.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곳에서 계획은 이미 틀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바닷가 요양병원 406호 병실. 서은서는 여전히 누워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의식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간호사 윤지혜는 매일 밤 그 병실을 찾아왔다. 환자의 손을 잡고 말을 걸고 반응을 기록했다. 오늘도 동공 반응 있음. 눈물 분비 확인됨. 지혜는 자신만의 차트에 기록을 남겼다. 공식 차트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작성하는 메모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여자는 분명히 살아있다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준혁은 자신이 완벽하게 계획을 마쳤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놓치고 있는 건 단 하나. 서은서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겼다는 것. 바닷가 요양병원, 그가 자신 있게 버린 그곳. 그녀는 분명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준혁이 숨긴 계획, 사고의 진실, 그리고 배신의 끝.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준혁은 고급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커피잔은 이미 식었지만 손에 꼭 쥐고 있었다. 그 옆에는 수아가 있었다. 화사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녀도 역시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준혁 씨, 이번 주까지 처리하면 끝이죠? 수아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응, 이미 서명은 끝났고 보험금과 명의도 다 내 쪽으로 옮겨놨어. 준혁은 자랑스럽다는 듯 어깨를 펴며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쓰라렸다. 아무도 몰라 그럴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수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근데 혹시 뇌사 판정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 말에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그럴 리 없잖아. 의사도 확인했고 병원 기록도 문제 없어. 이제 끝이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다. 수아는 슬쩍 웃으며 그의 불안을 읽었다. 걱정하지 마요. 우리가 다 준비했으니까. 그 웃음 속에 묘한 냉기가 섞여 있었다. 준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병원 장면이 스쳐갔다. 조용한 병실, 규칙적인 모니터 소리, 아무도 모르는 듯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 창백한 얼굴, 감긴 눈꺼풀, 기계가 대신 불어넣는 숨. 설마 아직 살아있다면? 준혁은 숨을 죽였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다. 말도 안 돼. 그녀가 뇌사라니. 의사가 직접 확인했다. 차트에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법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끝난 일이었다. 그런데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수아는 그의 시선을 읽고 살짝 몸을 기울였다. 준혁 씨, 너무 긴장하지 마요. 계획은 완벽해요. 문제될 건 없어요. 그 말이 준혁의 심장을 짓누르듯 속으로는 미묘한 불안이 번졌다. 수아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다. 보험금 청구 서류였다. 이것만 제출하면 2주 안에 입금될 거예요. 30억? 그녀는 숫자를 또렷하게 발음했다. 마치 그 돈이 이미 자신의 것인 양.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다. 밤의 도시, 수많은 불빛들.
그 너머 어딘가에 바닷가 요양병원이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참, 회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수아가 물었다. 이사회에서 연락 왔어. 대표 부재 중 임시 체제 논의한다고. 그럼 준혁 씨가 대표직을 맡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래야지. 배우자니까. 준혁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산을 끝낸 상태였다. 아내의 회사, 10년간 일궈낸 자산, 그 모든 것이 이제 자신의 것이 된다. 수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요. 우리 새 출발하는 거예요. 준혁 씨. 그녀는 준혁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손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준혁은 잠들지 못했다. 수아는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준혁의 눈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내가 눈을 뜰 가능성은 0이라고 믿으면서도 머릿속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새벽 2시 47분. 메시지함을 열었다. 그 이상한 메시지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오늘 밤 생각보다 빠르게 끝나겠네. 준혁은 메시지를 응시했다. 누가 보낸 건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새벽 3시 준혁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실로 나와 창가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으로 병원 번호를 찾아봤다. 전화를 걸까 망설였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뇌사 환자한테 무슨 확인을 해?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전화 버튼 위에 있었다. 결국 전화는 걸지 않았다. 대신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다. 뇌사 판정 오류 사례. 검색 결과가 쏟아졌다. 생각보다 많은 기사들이 있었다. 뇌사 판정 후 깨어난 환자, 의료진 충격. 잘못된 뇌사 진단, 가족의 6개월 투쟁 끝에 기적. 뇌사와 혼수 상태, 구별 어려워진 가능성 존재. 준혁의 손이 떨렸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슨 생각해요? 뒤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도 잠에서 깬 모양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준혁은 재빨리 화면을 껐다. 잠이 안 와요? 응, 좀 그래. 수아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무 생각하지 마요. 다 끝난 일이에요. 그 말이 위로가 되어야 했지만 준혁에게는 오히려 부담처럼 느껴졌다. 다 끝난 일이라는 말. 정말 그럴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회사로 출근했다. 사무실에 앉자마자 비서가 들어왔다. 부사장님,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뭐라고? 정기보고서 작성을 위해 보호자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거. 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단순한 행정 절차였다. 알았어. 나중에 연락할게. 비서가 나가고 준혁은 책상에 기댔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아무 문제 없었다.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계속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시각 바닷가 요양병원 406호 병실. 윤지혜는 오늘도 서은서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 동공 반응 체크, 손가락 움직임 관찰, 체온 측정, 그리고 조용히 말을 걸었다. 서은서 씨, 들리세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여 보세요. 침묵. 하지만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변화가 있었다. 서은서의 오른손 검지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지혜는 숨을 멈췄다. 착시일 수도 있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들리시면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이번에는 더 분명했다. 검지가 2번 떨렸다. 지혜는 급히 메모를 했다. 첫 자발적 움직임 확인. 오른손 검지. 명령의 반응. 이건 뇌사가 아니었다. 의식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혜는 당직 의사에게 달려갔다. 선생님, 406호 환자 손가락 움직였어요. 의사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또 그 얘기예요? 이번엔 진짜예요. 제 말에 반응했어요. 간호사님.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 환자는 이미 뇌사 판정 났어요. 보호자도 동의했고, 이제 그만하세요. 하지만 이건 명령입니다. 더 이상 그 환자에 대해 문제 제기하지 마세요. 병원 절차에 혼란만 가져올 뿐이에요. 지혜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지혜는 개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서은서의 손가락 움직임을 동영상으로 기록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바닷가 요양병원. 남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틈 사이로 서은서가 숨을 고르고 있었다. 손가락 하나씩, 의식 하나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혁의 완벽한 계획에는 단 하나의 치명적인 틈이 있었다. 아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 시간은 이제 준혁의 이었다. 거실 조명이 은은하게 깔린 밤, 준혁은 수아와 함께 테이블 앞에 앉았다. 서류와 노트북 그리고 계산된 차트들이 펼쳐져 있었다. 엑셀 시트에는 숫자들이 빼곡했다. 보험금, 회사 주식 지분, 부동산 명예, 계좌 이체 일정.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는 자부심이 얼굴에 드러났다. 보험금, 회사 주식, 계좌 정리 이대로면 끝이야. 준혁은 손가락으로 하나씩 체크했다. 마치 쇼핑 목록을 확인하듯 담담하게.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계획을 점검했다. 하지만 눈빛 한켠에는 날카로운 의심이 숨겨져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근데 병원 쪽 연락은?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 연락? 준혁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뇌사 판정 끝났잖아. 기록도 다 끝났고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간호사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준혁은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병원은 절차대로 움직여. 보호자가 서명했으면 끝이야.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 수아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을 거라 믿어도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준혁은 손가락을 꼬며 잠시 생각했다. 맞아, 아무 일도 없어. 계획은 완벽해. 하지만 그 순간 작은 불안이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왔다. 병실에서의 미세한 움직임. 혹시 누군가가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니, 그럴 리 없었다. 의사도 확인했고 차트에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계산했으니까. 준혁은 웃으며 말을 마쳤지만 그 말 속에서도 자신을 안심시키는 숨소리가 들렸다. 완벽하다고 믿고 있지만 이미 작은 틈새가 생긴 순간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수아는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준혁 씨, 혹시 놓친 건 없겠죠? 준혁은 손을 빼며 웃었다.
놓친 건 없어. 다 계획대로야. 믿어. 회사 이사진들은요? 그 사람들이 준혁 씨한테 경영권 넘기는 거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준혁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이미 변호사랑 상해 끝났어. 법적으로 배우자인 내가 1순위 상속자야. 이사들이 뭐라고 하든 바꿀 수 없어. 그래도 저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주총회 열어서 정리하면 돼. 어차피 은서 지분이 51%야. 그게 내 손에 들어오면 아무도 못 건드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참, 그 명함 봤어요? 수아가 갑자기 물었다. 무슨 명함? 병원 차트에 끼워져 있던 거요. 대표이사 서은서라고 적힌. 준혁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왜? 아니, 그냥요. 혹시 병원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요. 무슨 소리야? 환자 신분 확인용으로 있는 거잖아. 그래도 대표이사가 무연자 병실에 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준혁은 노트북을 덮었다. 수아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병원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끝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들의 대화가 끝난 뒤 거실 창밖으로 바닷바람이 스며들었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며 준혁의 어깨에 스치자 알 수 없는 불안이 또 한 번 밀려왔다. 준혁은 일어나서 창문을 닫았다. 하지만 불안은 창문을 닫는다고 사라지지 않았다. 수아는 소파에 기대어 와인잔을 들었다. 준혁 씨, 진짜 확실한 거죠? 그 사람 절대 깨어나지 않는 거? 준혁은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봤다. 의사가 직접 확인했어. 뇌사야. 깨어날 수 없어. 그래도 만약은 없어. 준혁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멀리 왔어. 되돌릴 수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수아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물었다. 사고 그날 정말 사고였어요? 준혁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어떻게 그렇게 딱 맞게 사고가 났는지. 수아야. 준혁은 그녀 옆에 앉았다. 그날은 진짜 사고였어. 내가 계획한 게 아니야. 알아요. 그냥 너무 타이밍이 좋아서.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다. 3개월 전, 빗속의 도로, 아내가 운전하던 차, 준혁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말다툼 중이었다. 이혼하자고. 서은서가 소리쳤다. 눈물이 섞인 목소리였다. 나도 이제 지쳤어. 당신이 수아랑 만나는 거 다 알아. 준혁은 차갑게 웃었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잖아. 왜 이제 와서 난리야? 회사도 돈도 다 가져가. 난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그 순간 반대편 차선에서 트럭이 미끄러지며 다가왔다. 서은서가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다. 쾅! 충돌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준혁은 깨어났을 때 병원이었다. 가벼운 부상, 찰과상과 갈비뼈 금. 하지만 아내는 달랐다. 의식불명, 뇌손상. 의사가 말했다. 회복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때 준혁은 알았다. 이게 기회라는 걸.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준혁 씨? 수아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응? 어디 갔다 왔어요? 계속 멍하니 있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준혁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떨렸다. 너무 피곤한가 봐. 오늘은 일찍 자야겠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준혁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획의 완벽함을 스스로 되뇌었다. 놓친 건 없어. 다 확인했어. 의사도 서류도 법적 절차도. 하지만 머릿속 한켠에서는 계속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완벽해? 정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까? 준혁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시각 바닷가 요양병원. 윤지혜는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다. 406호 병실 앞에서 멈춰섰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서은서는 여전히 누워 있었다. 지혜는 조용히 다가가 환자의 손을 잡았다. 오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녀는 손전등으로 동공을 비췄다. 반응이 있었다. 어제보다 더 분명한 반응. 곧 깨어날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지혜는 개인 노트에 기록을 남겼다. 5일째. 동공 반응 지속. 손가락 움직임 증가. 의식 회복 징후 명확.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었다.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서은서의 검지가 2번 떨렸다. 좋아요. 다시 1번. 이번에는 3번. 지혜는 미소 지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명령에 대한 반응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혜는 병실을 나와 복도에 섰다. 휴대폰 화면을 보며 생각했다. 이 증거를 어떻게 써야 하지? 당직 의사에게 보여줘도 소용없었다. 이미 여러 번 무시당했다. 병원장? 더 말도 안 됐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보호자? 지혜는 차트를 다시 확인했다. 보호자 연락처 박준혁. 이 사람한테 연락해야 하나?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보호자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 대표이사의 남편이 아내를 한 번도 보러 오지 않는다?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회사에 출근했다. 이사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대표 부재 중 임시 경영 체제에 대한 논의. 회의실에 들어서자 5명의 이사들이 이미 앉아 있었다. 부사장님 앉으십시오. 전무가 말했다.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준혁은 자리에 앉았다. 오늘 회의 안건은 대표이사 부재 중 경영 체제입니다. 전무가 서류를 펼쳤다. 현재 대표이사는 의식불명 상태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시대표 선임이 필요합니다. 그건 제가. 준혁이 말을 시작했지만 전무가 손을 들어 막았다. 잠시만요. 법무팀에서 검토한 결과 배우자라 해도 자동으로 경영권이 승계되는 건 아닙니다. 준혁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도 열어야 하고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있죠. 하지만 경영권은 별개입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준혁은 깨달았다. 자신의 계획에 작은 틈새가 있었다는 것을. 아내를 제거하는 건 성공했지만 회사를 장악하는 건 생각보다 복잡했다. 무심코 놓친 작은 조각 하나. 그것이 곧 그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하지만 아직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진짜 위험은 회사가 아니라 병원에서 오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바닷가 요양병원은 짙은 안개 속에서 차분하게 잠겨 있었다. 파도 소리조차 흐릿하게 들렸다. 마치 세상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준혁은 이미 사무실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오늘은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야 하는 날이었다. 책상 위에는 보험금 청구 최종 서류가 놓여 있었다. 이제 서명만 하면 끝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지만 병실 쪽에서는 이상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간호사 윤지혜는 아침 점검을 위해 406호 병실에 들어섰다. 침대 위 서은서는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기계음은 규칙적이었고 차트는 문제 없음을 적고 있었다. 지혜는 익숙한 루틴으로 활력 징후를 체크하기 시작했다. 혈압, 맥박, 체온. 그런데 심전도 모니터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멈췄다. 아주 미세하게 심전도 그래프가 순간 흔들렸다. 평소와는 다른 패턴이었다. 지혜는 모니터를 다시 확인했다. 기계 오류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래프는 계속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서은서의 손가락이 잠깐 떨렸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혜는 숨을 멈추고 다시 확인했다. 설마. 그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환자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따뜻했다. 서은서 씨, 들리세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지혜는 확신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펠라이트를 꺼내 동공을 확인했다. 빛에 대한 반응이 어제보다 더 빨랐다. 손을 움직여 보세요. 지혜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5초, 10초, 15초. 그때 서은서의 검지손가락이 천천히 올라갔다. 지혜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다. 이건 반사작용이 아니었다. 의도적인 움직임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준혁은 이 모든 걸 알 리 없었다. 그는 사무실에서 수아와 통화 중이었다. 응, 오늘 서류 제출하면 끝이야. 정말 아무 문제 없죠? 수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이 섞여 있었다. 걱정 마. 완벽해. 준혁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보험금, 계좌, 주식.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었다고 생각했다. 이사회는? 그것도 정리했어. 법무팀이랑 얘기 끝났고. 근데 그 사람들 표정이 영 안 좋던데요. 신경 쓰지 마.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준혁은 통화를 끊고 서류를 집어들었다. 완벽한 계획이라고 믿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지만 그 틈 사이 아내는 천천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아주 작은, 거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 눈꺼풀 아래에서 숨죽인 의식이 깨어나고 있었다. 지혜는 차트와 모니터를 번갈아 보며 확실히 눈을 의심했다. 뇌사. 아닌 것 같은데? 그녀는 개인 노트에 기록을 남겼다. 6일째. 심전도 패턴 변화. 동공 반응 증가. 손가락 의도적 움직임 확인. 의식 회복 가능성 높음. 그리고 다시 환자에게 말을 걸었다. 서은서 씨, 제 말 들리시면 다시 한번 손가락 움직여 주세요. 서은서의 손가락이 2번 떨렸다. 지혜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 여자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깨어나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혜는 당직 의사에게 다시 보고해야 할지 고민했다. 지난번처럼 무시당할 게 뻔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증거가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다. 서은서 씨, 손을 들어보세요. 화면 속에서 서은서의 손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올라갔다. 좋아요. 이제 내려보세요. 손이 다시 내려갔다. 지혜는 촬영을 멈추고 영상을 확인했다. 완벽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순간 준혁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메시지 오늘은 다 끝났지? 발신자는 수아였다. 준혁은 안심하며 화면을 확인했다. 응, 곧 끝나. 그는 답장을 보내고 다시 서류를 펼쳤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설렘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이상하게도 오늘은 계속 신경이 쓰였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 느낌.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과민 반응이야. 다 끝난 일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점심시간 지혜는 병원 로비로 내려왔다. 휴대폰으로 뇌사오진 사례를 검색했다. 생각보다 많은 기사가 나왔다. 뇌사 판정 후 기적적으로 깨어난 환자들. 의료진도 논란 잘못된 뇌사 진단. 가족의 끈질긴 요청으로 재검사, 결국 의식 회복. 지혜는 기사를 하나씩 읽어내려갔다. 공통점이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가족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요구했을 때 재검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하지만 서은서에게는 그런 가족이 없었다. 남편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내가 해야 하나? 지혜는 고민에 빠졌다. 간호사가 의사의 진단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이 여자는 죽을 것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후 2시 준혁은 보험회사에 서류를 제출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2주 정도입니다. 문제 없으면 입금해 드릴게요. 직원의 말에 준혁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30억? 그 돈이면 새 출발에 충분했다. 보험회사를 나오며 준혁은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 끝났어. 축하해요, 준혁 씨. 수아의 목소리는 밝았다. 오늘 저녁에 축하하자.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준혁은 전화를 끊고 차에 올랐다. 기분이 좋았다.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났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곳에서 계획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지혜는 병원장실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다. 노크를 하려다가 멈췄다. 정말 이래도 될까? 자신의 경력이 끝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은서의 얼굴이 떠올랐다. 눈물을 흘리던 그 얼굴. 손가락을 움직이려 애쓰던 그 모습. 지혜는 심호흡을 하고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병원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저녁 준혁과 수아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축배를 들었다. 우리의 새 출발을 위해. 새 출발을 위해.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다. 준혁은 행복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자유였다. 아내라는 짐에서 벗어났다. 돈도 생겼다. 새로운 사랑도 있었다. 준혁 씨, 행복해요? 수아가 물었다. 응, 정말 행복해. 준혁은 진심으로 대답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지만 그 시각 바닷가 요양병원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병원장, 의료 책임자, 당직 의사, 그리고 윤지혜. 이 영상을 보십시오. 지혜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 속에서 서은서의 손이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이게 언제 촬영한 겁니까? 의료 책임자가 물었다. 오늘 아침입니다. 뇌사 판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네.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당직 의사가 반박했다. 이건 반사작용일 수 있습니다. 명령에 반응하는 게 반사작용인가요? 지혜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병원장이 입을 열었다. 내일 아침 신경과 전문의에게 재검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내의 미묘한 움직임은 지금 당장은 준혁이 눈치채지 못하지만 곧 그가 모든 걸 계산하고 있던 계획을 흔들어 놓을 조각이 될 것이었다. 바닷가 요양병원 조용한 병실 속에서 서은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이 모르는 사이 복수의 시작은 이미 가까워지고 있었다. 준혁은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한 계획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 단 한 사람, 포기하지 않은 간호사 때문에, 그리고 단 하나 살아남은 의식 때문에. 시간은 이제 서은서의 편이었다. 병실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지만 서은서의 눈동자는 이미 세상을 향해 깨어 있었다. 삐삐. 그 소리 사이로 그녀의 숨소리가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서은서는 천천히 눈을 떴다. 처음에는 천장이 흐릿했다. 형광등 빛이 눈을 찔렀다. 몸은 무거웠다. 3개월 동안 움직이지 않은 몸은 마치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의식은 선명했다. 세상은 여전히 그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었다. 남편은 자신 있게 계획을 마쳤다고 믿고 보험과 재산, 회사까지 자신 쪽으로 옮겼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살아있었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서은서는 손을 움직였다. 처음엔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 하나씩. 다음엔 서서히 힘을 실어 천천히 침대 시트를 당겼다. 그 움직임 하나로 병실 안 공기 전체가 바뀌는 듯했다. 호흡기 튜브가 불편했다. 목 안에서 이물감이 느껴졌다. 서은서는 천천히 손을 올려 튜브를 만졌다. 빼고 싶었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조급하게 굴면 안 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지금 깨어났다는 걸 알리면 모든 게 끝이었다. 준혁이 다시 움직일 것이다.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머릿속에서 지난 시간들이 스쳐갔다. 20대 초반 무일푼으로 시작했던 첫 회사.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해 밤새 준비했던 PT 자료들. 첫 계약을 따냈을 때의 기쁨. 그리고 10년 동안 한 걸음씩 쌓아온 제이스 인터내셔널. 자수성가한 수많은 경험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던 날들. 그 모든 것을 준혁이 하루아침에 빼앗으려 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떠난 순간. 사고 당일 밤이 생생했다. 빗속의 차 안에서 준혁이 차갑게 던진 말들. 이혼하자고. 난 이제 내가 지겨워. 수아가 있어. 그 여자가 날 이해해줘. 서은서는 운전대를 잡은 채 눈물을 흘렸다. 내가 뭘 잘못했지? 회사를 키우느라 소홀했던 거? 남편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한 거? 아니었다. 준혁은 처음부터 그녀의 돈과 지위만 원했을 뿐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분노와 냉정이 교차하며 계획이 하나씩 정리됐다. 이제는 내가 움직일 때야. 서은서는 침대에서 조금씩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욱신거렸다. 근육이 굳어 있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난간을 잡고 천천히 앉았다.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참았다. 창밖을 봤다.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 물러갔다. 나도 저 파도처럼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다. 그게 그녀의 삶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서은서는 병실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간호사 기록지, 병원 차트, 투약 내역. 그리고 차트 안에 끼워져 있던 명함 하나. 대표이사 서은서. 그녀는 명함을 손에 쥐었다. 아직 자신의 것이었다. 준혁이 빼앗지 못한 것. 서랍 깊숙이 넣어둔 봉투를 발견했다. 누군가 몰래 넣어둔 것 같았다. 봉투를 열자 서류 몇 장이 나왔다. 보험금 청구 서류. 준혁의 서명이 선명했다. 30억. 서은서는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의 목숨값이 30억이라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손끝에서 하나씩 꺼낼 때마다 그녀의 계획은 더욱 선명해졌다. 첫 번째, 남편이 몰랐던 회사 주식과 해외 계좌. 서은서는 회사를 키우면서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다. 스위스 은행 계좌,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 준혁은 그녀가 국내 자산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핵심 자산의 60%는 해외에 있었다. 두 번째, 보험과 재산 명세서. 보험금은 준혁이 청구했지만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 뇌사 판정이 번복되면 보험금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세 번째, 남편의 불륜 기록과 사진, 메시지. 서은서는 6개월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 증거를 모았다. 호텔 출입 기록, 신용카드 내역, 문자 메시지. 모든 증거가 이미 그녀의 변호사에게 전달되어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복수의 설계도를 머릿속에 그렸다. 1단계 깨어났다는 사실을 숨긴 채 증거를 더 모은다. 2단계 병원에 재검사를 요구한다. 뇌사 판정 번복. 3단계 준혁의 보험금 사기 시도를 고발한다. 4단계 불륜과 재산 은닉 증거로 이혼 소송을 건다. 5단계 회사 경영권을 되찾는다. 단순하지만 치명적인 계획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서은서는 침대 옆 테이블에서 휴대폰을 찾았다. 다행히 전원은 꺼져 있었지만 배터리는 남아 있었다. 전원을 켰다. 화면이 밝아졌다.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3개월 전과 같은 번호. 메시지가 쏟아졌다. 100통 이상. 대부분 회사 직원들이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빨리 회복하세요. 그리고 준혁의 메시지도 있었다. 병원에 입원시켰어. 걱정 마. 그게 마지막 메시지였다. 3개월 전. 서은서는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았다.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변호사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다. 김 변호사님, 저 서은서입니다. 깨어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준비한 대로 진행하세요. 전송. 그리고 휴대폰을 다시 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서은서는 천천히 병실 문을 바라봤다. 바깥 세상, 남편, 불륜녀, 그리고 자신을 속였던 모든 사람들. 이제 그들은 자신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었다. 서은서는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 헬쑥한 몸.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다. 난 서은서야. 무일푼에서 200억 회사를 만든 여자. 넘어졌다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조용히 숨을 고른 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 시작한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다. 윤지혜가 들어왔다. 환자 체크를 위해서였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있는 서은서를 발견하고 얼어붙었다. 서은서 씨?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은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혜를 바라봤다. 도와주세요. 서은서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또렷했다. 제 남편은 저를 죽이려 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혜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자신이 믿었던 게 맞았다. 이 여자는 살아있었다. 알아요. 다 알아요. 지혜는 서은서의 손을 잡았다. 재검사 요청했어요. 내일 신경과 전문의가 와요. 서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전 정말 죽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전 그냥. 아니에요. 당신은 제 목숨을 구했어요. 두 여자는 잠시 침묵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떻게 할 거예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은서는 창밖을 바라봤다. 복수할 거예요. 제대로.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서은서는 미소 지었다. 차갑지만 단호한 미소였다. 제가 직접 그의 모든 걸 무너뜨릴 거예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준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었다. 수아 옆에서 편안하게. 보험금이 곧 입금될 거라는 확신 속에서, 회사 경영권도 손에 넣을 거라는 기대 속에서, 하지만 그가 모르는 곳에서 게임의 판은 이미 뒤집혔다. 여왕이 깨어났다. 그리고 그녀는 체스판의 모든 말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혁의 완벽한 계획은 이제 완벽한 파멸로 바뀔 것이었다. 서은서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서은서는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병실 창문 틈으로 바닷바람을 들이마셨다. 짠 바다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바람 속에는 자유와 계획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병실 안 공기는 바뀌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먼저 병원 기록과 차트를 점검했다. 윤지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새로운 차트가 들려 있었다. 서은서 씨, 재검사 일정이 잡혔어요. 내일 오전 신경과 전문의가 오셔서. 지혜는 말을 멈췄다. 서은서가 침대 옆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잠시 놀랐지만 서은서의 눈빛을 보고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다. 전사였다. 고마워요, 지혜 씨. 서은서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 서 있어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지혜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괜찮으세요? 몸은? 괜찮아요. 지금은 움직여야 할 때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서은서는 병실 구석에 놓인 개인 소지품 가방을 꺼냈다. 3개월 전 사고 당일 입고 있던 옷과 함께 들어온 가방이었다. 다행히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 준혁도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가방을 열자 노트북과 예비 휴대폰이 나왔다. 서은서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다. CEO로서의 습관이었다. 노트북을 켰다. 배터리는 거의 없었지만 충전기가 있었다. 부팅되는 동안 휴대폰도 켰다. 이건 회사용이 아니라 개인용. 아무도 번호를 모르는 전화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화면이 켜지자 클라우드에 동기화된 파일들이 쏟아졌다. 남편과 불륜녀가 남긴 모든 메시지, 사진, 녹음 파일. 사설 탐정이 6개월 동안 모은 증거들. 재산 목록, 계좌 내역, 보험 정보, 회사 주식 명세.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다. 준혁, 내가 아무리 숨겨도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걸 잊었구나. 서은서는 냉정하게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첫 타깃은 남편이었다. 준혁이 어제 신청한 보험금 청구. 30억.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보험 수익자를 서은서 본인이 직접 지정했다는 것. 준혁은 배우자니까 자동으로 자신이 받는다고 착각했지만 계약서에는 명확히 법정 대리인이 아닌 본인 지정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수익자는 서은서의 여동생이었다. 준혁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서은서는 보험회사에 이메일을 보냈다. 본인 서은서입니다. 뇌사 판정이 오진으로 밝혀졌습니다. 재검사 예정이며 배우자가 신청한 보험금 청구는 즉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송.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은 회사 주식이었다. 준혁은 서은서의 지분 51%가 자신에게 상속될 거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서은서는 이미 3년 전부터 신탁 구조를 만들어뒀다. 회사 지분의 핵심 40%는 해외 법인을 통해 신탁 관리되고 있었다. 법적으로 준혁은 상속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 서은서는 신탁 관리 변호사에게 메일을 보냈다. 김 변호사님, 제가 깨어났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이사회 긴급 소집 요청합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계좌였다. 준혁은 서은서의 국내 계좌 일부를 자신 명의로 옮겼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뇌사 상태의 배우자라는 명분으로 은행을 설득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계좌들이 있었다. 스위스 은행 계좌, 케이맨 제도 법인 계좌, 싱가포르 자산관리 계좌, 총 합계 500억 원 상당. 모두 준혁이 손댈 수 없는 곳에 있었다. 서은서는 각 은행에 본인 확인 메일을 보냈다. 생체 인증과 함께 마이너스. 이제 불륜녀 차례였다. 서은서는 메시지를 살펴보며 수아가 남긴 실수들을 정리했다. 준혁과의 호텔 출입 기록, 신용카드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아가 친구에게 보낸 카톡. 준혁이 보험금 타면 우리 새 출발이야. 키읔키읔 그 여자 이제 곧 죽을 거래. 스크린샷이 선명했다. 증거와 증인, 그리고 타임라인까지. 모든 것이 준비됐다. 서은서는 수아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다. 발신자는 서은서. 마이너스. 수아는 그 순간 준혁과 함께 있었다. 아침 식사를 하며 오늘 할 일을 의논 중이었다. 보험금은 언제쯤 들어올까? 수아가 물었다. 2주 안에 들어올 거야. 준혁이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때 수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메시지 알림. 발신자를 보는 순간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은서. 뭐 이게? 손이 떨렸다. 화면을 열었다. 마이너스.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다. 수아 씨, 안녕하세요. 서은서입니다. 제가 깨어났어요. 당신이 제 남편과 나눈 모든 대화, 만남, 계획들. 저는 다 알고 있어요. 특히 제가 곧 죽을 거라고 한 그 말. 증거도 다 있어요. 곧 만나요. 법정에서. 수아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어떻게? 준혁이 이상함을 눈치챘다. 무슨 일이야? 준혁 씨 이거.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어 준혁에게 보여줬다. 마이너스. 준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말도 안 돼. 뇌사였잖아. 의사가 확인했어. 그 순간 준혁의 휴대폰도 울렸다. 이메일 알림. 제목 회사 내부 고발 마이너스 박준혁 부사장 부정행위 관련. 발신자 제이스 인터내셔널 준법 감시팀. 준혁은 손이 떨리며 이메일을 열었다. 마이너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박준혁 부사장이 대표이사 부재 중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총액 5억 원. 또한 대표이사 명의 서명을 위조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으며 부사장님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변호사 동석 가능합니다. 준혁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이게 무슨... 회사 자금 5억? 그건 사실이었다. 급하게 필요해서 잠깐 빌린 거였다. 돌려놓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직 돌려놓지 못했다. 서명 위조? 그것도 맞았다. 몇몇 계약서에. 젠장. 준혁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마이너스. 그리고 또 다른 알림이 왔다. 이번엔 보험회사. 보험금 청구가 중단되었습니다. 피보험자 본인의 요청에 의거
뇌사 판정 재검토 중입니다. 준혁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미쳤어. 어떻게 이럴 수가. 수아는 겁에 질린 얼굴로 준혁을 바라봤다. 준혁 씨, 우리 어떡해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마이너스. 같은 시각 병실에서 서은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첫 타격은 시작에 불과했다. 보험금 차단, 회사 내부 고발, 불륜 증거 통보, 세 가지 동시 공격. 남편과 불륜녀는 이제 그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준혁아, 이건 시작도 아니야. 서은서는 노트북을 닫았다. 내가 나한테 한 것들 하나씩 천천히 똑같이 돌려줄 거야. 마이너스. 윤지혜가 다시 병실에 들어왔다. 서은서 씨, 괜찮으세요? 뭔가 도와드릴 거라도. 지혜 씨. 서은서가 그녀를 바라봤다. 저 퇴원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아직은 무리예요. 재검사도 받아야 하고. 재검사는 받을게요. 하지만 그 후엔 바로 퇴원할 거예요. 서은서의 눈빛이 단호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그날 저녁 준혁은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수아는 옆에 앉아 불안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어떡하죠, 준혁 씨?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준혁은 잔을 비웠다. 병원에 가봐야 해. 직접 확인해야 해. 지금요? 응. 지금 당장. 준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마이너스. 그가 모르는 곳에서 서은서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체스판의 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게임의 여왕은 이제 깨어났다. 준혁의 왕은 이미 체크 상태였다. 체크메이트까지 이제 몇 수 남지 않았다. 바닷가 요양병원, 오후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다. 서은서는 침대 위가 아닌 병실 구석에 놓인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손끝에는 마지막 서류와 증거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다. 오늘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다. 마이너스. 첫 번째 목표 남편 준혁. 그가 숨기고 있던 보험금과 회사 주식, 계좌 정보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서은서 쪽으로 이동되었다. 보험금 30억은 원래 수익자인 서은서의 여동생 앞으로 청구가 재개되었다. 회사 주식 51%는 신탁 구조 덕분에 준혁이 손댈 수 없었다. 국내 계좌에서 준혁이 몰래 옮긴 돈은 불법 이체로 고발 조치되었다. 해외 계좌 500억은 애초에 준혁이 알지도 못했다. 이제 준혁은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었다. 서은서는 최종 문서를 검토했다. 변호사가 보내온 이혼 소송 서류였다. 재산 분할 없음, 위자료 청구 50억, 불륜과 재산 은닉, 보험금 사기 시도를 근거로 완벽했다. 마이너스. 두 번째 목표 불륜녀 수아. 서은서는 그녀가 남긴 모든 메시지와 사진, 녹음 파일을 정리했다. 6개월간의 불륜 증거, 호텔 출입 기록, 신용카드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준혁과 공모하여 서은서의 사망을 기대했다는 대화 내용. 그 여자 이제 곧 죽을 거래. 이 한 문장이면 충분했다. 증거는 단순히 폭로가 아니라 법적 사회적으로 그녀를 무너뜨릴 완벽한 덫이 되었다. 서은서는 수아의 직장에도 익명으로 제보했다. 기혼 남성과의 불륜, 그것도 그의 아내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수아의 SNS 계정도 찾아냈다. 준혁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올려놓은 모든 것이 증거였다. 마이너스.
서은서는 천천히 병실을 돌아보았다. 이 방에서 3개월을 보냈다. 죽은 사람 취급을 받으며.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모든 것을 준비했다. 증거를 모았고 계획을 세웠고 타이밍을 기다렸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아쇠를 당길 시간이었다.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이메일을 작성했다. 수신자 박준혁. 제목 당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시각 준혁의 사무실. 그는 여전히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다. 어제의 충격에서 조금 회복했다. 변호사와 상담도 했다.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때 컴퓨터에 이메일 알림이 떴다. 발신자 서은서. 준혁의 심장이 멎었다.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이메일을 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메일 내용. 준혁에게 놀랐죠? 제가 깨어났다는 게. 아니, 사실은 당신이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 했다는 게 더 놀라웠어요. 3개월 동안 병실에 누워서 모든 걸 들었어요. 당신의 목소리, 의사와의 대화, 그리고 당신이 서명하는 소리까지. 이제 정리할 시간이에요.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1. 보험금 마이너스 당신 것이 아닙니다. 수익자는 제 동생이에요. 2. 회사 주식 마이너스 당신이 손댈 수 없는 신탁 구조입니다. 3. 계좌 마이너스 당신이 불법으로 옮긴 돈, 고발 조치했어요. 4. 불륜 증거 마이너스 6개월치 전부 있어요. 5. 이혼 소송 마이너스 내일 법원에 제출됩니다.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리고 회사 이사회에서도 당신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대요. 횡령 혐의로요. 잘 지내세요, 준혁 씨. 법정에서 봐요. 서은서 올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준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다. 첨부 파일을 열었다.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다. 은행 거래 내역, 보험 계약서, 신탁 문서, 불륜 사진, 녹음 파일. 그의 손이 떨렸다. 이럴 리가 어떻게? 모든 것이 무너졌다. 단 한 통의 이메일로. 준혁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리를 감싸쥐었다. 끝났어, 다 끝났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수아도 동시에 알림을 받았다. 휴대폰에 뜬 메시지. 발신자 서은서. 수아 씨에게 제 남편이랑 즐거웠죠? 제가 죽기를 기다리면서요. 안타깝게도 전 살아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한 모든 일을 알고 있어요. 첨부된 파일들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회사, 가족, 친구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보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궁금하네요. 법적 조치도 준비 중이에요. 불륜, 공모, 보험 사기 방조, 형사 고발도 고려 중이고요. 행복하게 사세요, 수아 씨. 남은 시간이 얼마 없겠지만요. 수아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리며 말을 잃었다. 첨부 파일을 열어봤다. 준혁과의 사진들, 메시지들, 통화 내역들. 모든 것이 날 것 그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안 돼, 안 돼. 수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순간 서은서는 병원 로비에 있었다. 재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신경과 전문의가 확인했다.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뇌사가 아니었어요. 공식 기록이 수정되었다. 뇌사 판정 오류. 의식 회복. 서은서는 퇴원 수속을 밟았다. 윤지혜가 곁에 서 있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진짜 제 삶을 되찾을 거예요. 서은서는 지혜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지혜 씨. 당신이 없었으면 전 정말 죽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전 그냥. 아니에요.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서은서는 병원 밖으로 나왔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자유의 냄새였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변호사가 보낸 차였다. 서은서는 차에 오르기 전 병원을 돌아봤다. 저 건물 4층 406호 병실. 그곳에서 그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아니,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 감사합니다. 서은서는 병원을 향해 작게 인사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차 안에서 서은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바람에 실린 짠 냄새 속에서 그녀는 느꼈다. 이제 자유다. 그리고 누구도 나를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한다. 복수는 완벽했다. 남편과 불륜녀는 자신이 만든 덫 속에 스스로 걸려든 셈이었다. 하지만 서은서의 목표는 복수만이 아니었다. 회사를 되찾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그녀는 죽었다가 살아난 여자가 아니라 다시 태어난 여왕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준혁과 수아는 각자의 공간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준혁은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수아는 집에서 울고 있었다. SNS는 이미 폭발 상태였다. 그들의 세상은 하루 만에 무너졌다. 서은서가 계획한 대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후 법정. 이혼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서은서는 법정에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준혁은 변호사 옆에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다. 원고 측 주장을 요약하면 피고의 불륜과 재산 은닉, 보험금 사기 시도를 근거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것이죠? 네, 판사님. 서은서의 변호사가 대답했다. 증거가 상당히 많네요. 판사가 서류 더미를 바라봤다. 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며 서은서는 준혁과 마주쳤다. 복도에서 둘만 남았다.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서야, 미안해. 서은서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다. 미안하다고요? 저를 죽이려 했으면서? 난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뇌사 판정받은 아내를 버리고 보험금 타려던 게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고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은서는 그의 옆을 지나쳤다. 잘 지내세요, 준혁 씨. 앞으로 힘들 텐데.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건물 밖으로 나온 서은서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이었다. 구름 한 점 없는. 끝났어. 이제 진짜 시작은 나로부터야. 서은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새로운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왕은 왕자로 돌아갔다. 그리고 아무도 다시는 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